안녕하세요. 투루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고 현재는 완치가 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평소에 먹던 몇 가지의 비타민 종류가 있고 아이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먹는 비타민 종류가 있었고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는 하루에 먹어야 하는 함량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많이는 먹지는 못했었고요. 그 대신 에드빌과 타이레놀 이런 종류의 약들을 조금 첨가해서 약으로 먹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먹는 비타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종합 비타민으로 이렇게 정제된 알약 형태로 섭취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많이 감기도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기 전에 엽산을 열심히 먹고 임신해서도 엽산 정도 먹는 거 이외에는 홍삼이나 그런 종류를 액체로 섭취하거나 하긴 했어도 비타민 종류를 그렇게 먹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서 아이가 2살, 3살, 4살 이 정도 될 무렵에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때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낮잠을 쫓기 위한 용도 그런 용도로 먹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감기 같은 게 이제 자주 걸리니까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l를 한 번 또는 3번 그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비타민 C는 이제 배출이 금방 된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를 먹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서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은 오후에 아이를 보기가 힘들어서 종합 비타민 종류를 좋다는 거를 많이 먹었었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침에도 편안하게 눈이 떠졌고 피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낮잠을 자지 않고 계속 집안일을 하고 또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서 활기차게 생활을 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종합 비타민, 그게 거의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좋다는 그런 비타민들을 먹었었는데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더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건강과 약이나 비타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저희 몸에 맞게, 그리고 제가 믿음이 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비타민 C는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비타민 C를 밥을 먹고서 바로 먹어요. 그런데 몸이 이제 힘들고 날이 춥고 기온차가 좀 심하고 감기가 좀 걸릴 것 같다 하면은 삼시세끼를 먹고 한 번씩 하루에 3번을 먹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이런 정제된 것을 먹는 게 별로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진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한 번 정도 그렇게 먹고, 한 번 먹을 때는 1000mg을 먹어요. 이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이거는 제가 새로 사본 건데요. 원래는 이런 걸 안 먹고 큰 통에 들어있는 그 비타민 C 1000 그거를 먹었었는데, 그게 워낙에 가격이 싸고 큰 통에 들어있고 그래서 부담 없이 먹었는데
겉에가 이제 누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찾던 중 여기 베지터블 캡슐로 된 거를 찾았어요. 베지터블 캡슐로 돼 있는데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변색되거나 산화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먹을 생각이에요. 한국에서는 그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캡슐,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똑똑 이런 것처럼 이렇게 뜯어서 먹는 그런 걸 먹었었는데 거의 그냥 집에 이렇게 박스로 재워 놓고서 그렇게 먹었었는데,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랬는데 여기 미국은 그냥 이런 큰 통에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큰 통에.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들 드시길래 그걸 사서 먹어봤는데 누렇게 너무 쉽게 변해가지고 그게 산화된 거는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 베지 캡슐을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거를 먹고 코로나가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되고 나서 징크하고 비타민 D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타민 D하고 징크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C하고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먹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 징크하고 비타민 D는 꼭 먹어줘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조금 먹다가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도 좀 먹다가 그러다가 따로 이걸 챙겨 먹지는 않고 그 다음에 비타민 C만 먹다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먹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의사나 그 전문가분들께서 권하는 그런 적정 수준의 그런 용량이고, 요거를 하루에 하나씩 해서 비타민C하고 먹고 몸이 좀 안 좋다 하면은 비타민C를 점심 저녁에 한 번씩 더 먹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 남편이 이거를 먹으라고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거를 사서 먹게 됐어요. 이거는 N-아세틸 시스테인이고요. 알파 리포산이라는 건데 제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한 설명을 밑에 설명란에 적어 놓을 텐데 기관지하고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코로나 약을 특별한 걸 먹지 않고 이거를 먹고 나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구비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증상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세 개를 먹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타이레놀하고 이제 근육통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목이 아프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에드빌하고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약으로.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증상이 있을 적에는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먹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약을 먹을 정도로 뭐 이렇게 열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 가지고 그냥 요거하고 요거를 번갈아 가면서 용량, 하루에 먹어야 하는 용량보다는 적게 먹고 그렇게 버텼는데 코로나에 걸렸을 적에 이부프로펜 계열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전문가들마다 그 의견이 엇갈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의견 쪽으로 몰아서 그거를 따라가고 이러기에는 아직 좀 밝혀진 바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감기 걸렸을 적에 이부프로펜 계열을 먹어야지 목이 붓거나 하는 게 금방 가라앉고 해가지고 그냥 부담 없이 요걸 한번 먹고 요걸 한번 먹고 이렇게 했었고요. 아참, 그리고 평소에 먹는 프로바이오틱이 있어요. 유산균을 어쩔 때는 어떤 거를 사고 어쩔 때는 또 다른 브랜드를 사고, 그리고 또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좀 며칠 먹다가 조금 쉬고, 그리고 한 가지를 먹었으면 그 다음엔 다른 거를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약이 비싸면은 비쌀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군데에서 또 오더를 해서 살 수도 있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거는 여러 종류로 해서 한 번씩 먹는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전화했는데 약속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 후 정도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모든 가족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2주 이상,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집에서 격리를 하고, 저희는 좀 격리를 오래 했고요. 그리고 아이도 또 방학이었고,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스탑하고 이렇게 격리를 했고, 드디어 그 2주 후에 닥터를 만나러 갔을 적에는 이미 3명 다 거의 완치가 됐었고, 닥터가 이제 숨 쉬는 소리랑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체크해보고 완치가 되었으니 다른 것이 필요가 없다. 대신 남편한테 조금 약을 처방을 해주겠다. 그래서 처방을 해줬고요. 만약을 위해서 더 대비한다고 더 약을 좀 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완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레놀하고 에드빌로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서 버텼다.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고 하고, 또 걸릴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걸리면 조금 증상이 쉽게 지나갈 수 있다. 아주 기분 좋게 미팅을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 비타민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종합 비타민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시도를 해봤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한테도 정제된 그 약, 모든 성분이 응축되어 있는 그런 약을 먹이는 거를 그렇게 제가 선호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야채하고 과일하고 건강한 프레시 식품들을 많이 먹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빨로 움직여서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끔 아기 때부터 많은 교육을 시키고 집에서 실천을 하고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것으로 섭취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갖춰 놓고서, 그리고 매일은 못 먹고, 그리고 이런 젤리 형태의 이런 것들은 하루에 한 3개에서 4개 이 정도가 용법이거든요. 용량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아이한테 뭐 하루에 2번 정도씩 막 2알, 3알, 4알 막 이렇게 먹이기에는 그 정도로 그럴 짬도 없고,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먹고 싶은 비싼 젤리 같은 건 사달라고 하는데, 또 이런 약 젤리는 잘 안 먹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맛이 없다고 구역질을 하면서 먹는데, 제가 다 먹어봤는데 그 정도로 맛이 이상한 건 아닌데 아이는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한 며칠 먹을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차 안에다가 넣어 놓고 집에서 못 챙겨 먹었을 적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외식하고 어디 클래스 갔다 오고 그럴 때, 쇼핑하고 그럴 때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먹여요. 근데 너무 먹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하나씩 먹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넣어두면 편하고 차에다가 놓으면 완전히 딱 밀폐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통 더 만들어서 2층에 그 공부방이나 공부방, 책상 그런 데 놓고서 그날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또 하나씩 먹이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있었던 거는 그냥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그런 일반적인 비타민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인 비타민, 이제 약간의 그 멀티비타민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비타민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멀티비타민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오메가3가 조금 첨가가 된 거예요. DHA하고 EPA하고 이렇게 첨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멀티 비타민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그 프로바이오틱이 첨가가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젤리 형태의 어떻게 프로바이오틱이 여기 첨가가 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프로바이오틱이 이건 좀 첨가가 된 거라서 용법은 하루에 2번 먹는 거, 4살 이상은 하루에 2번 먹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루에 4번을 먹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큼 먹으면은 하루에 6알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중복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이거를 2개를 그렇게 6알을 먹으면은 여기 비타민 A, C, D, E, K, 그 다음에 비타민 B6,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메가3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메가3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징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비타민 A, C, D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4알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먹질 않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멀티비타민이 들어있으면서 프로바이오틱하고 징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멀티비타민이 있으면서 프로바이오틱이 좀 있는 거, 이거를 그냥 한 알씩 정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용량에서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4알, 2알씩 6알을 다 먹으면 그 어떤 특정한 비타민이 너무 초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안 좋고, 그 대신 아침 공복에 토요일이나 시간이 있을 적에 그럴 때는 바로 밥을 먹지 않아도 될 때는 좀 작은 알로 해서 이걸 하나 삼키라고 해요. 다른 거는 이거보다 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바이오틱 조금씩 먹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가끔은 비타민 D 하나만 먹이려고 비타민 D를 하나 더 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젤리는 아니고 잘 먹더라고요. 이렇게 이빨로 부셔가지고 씹어서 먹는 거고, 평소에 이 비타민C 이렇게 캡슐로 들어있는 거 말고 그 갈변이 잘 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갈변된 거 말고 이렇게 하나씩 포장되어 있는 거나 새로 샀을 때 깨끗한 거, 그런 거는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로 잘라 가지고 제가 그 조그만한 그 절구통에 빻아 가지고 먹이기도 했어요. 빨리 그거를 비타민C를 많이 좀 먹이려고 한 300에서 500 정도를 먹였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은 아이들 걸로 해서 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미국에서 어디서든지 쉽게 살 수 있고 그런 거고, 그 정도만 먹고 있고, 종합 비타민을 막 열심히 챙겨 먹거나, 저는 종합 비타민하고 비타민 B 컴플렉스를 먹고 싶은 그 유혹이 굉장히 지금도 많은데 몸이 피곤하니까.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안 먹고 그냥 한 이 정도 먹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근육 통과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거 하나씩 먹었었고, 그 다음에 아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에드빌하고 이런 그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이런 게 있어요. 코로나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을 적에 그때 아이들 약이나 이런 게 구하기가 힘들고 다 동이 나고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입고가 되거나 그랬을 적에 사놓고, 그리고 또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사놨었죠. 만약에 대비를 해야 되고 병원에도 못 갈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 그 타이레놀 계열 시럽이 있거든요. 시럽을 종류별로 다 사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만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2년 반 거진 3년 동안 걸리지 않고 감기도 한 번도 걸리질 않아서 뭐 병원은커녕 집에 있는 감기약도 뚜껑을 딸 일도 없고, 그래서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3년 정도를 지냈고, 저는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피곤해서 가끔씩 이제 몸살이나 감기가 계속 올 때마다
아이 약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따서 조금씩 목이 아플 때 먹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코로나 때 이만큼 사놨던 그 약을 다 버렸어요. 이제 2년이 지나고 하니까 유통기한도 지나고 해서 다 버리고 간단하게 요 정도만 산 거예요. 그런데 미국 마트에 가면 이런 거를 다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나이킬 데이킬이라고 좀 감기나 플루 종류 걸렸을 적에 먹으면 좋은 그 약이 있는데 그거는 없더라고요. 요즘에도 코로나가 아직 많고 없어지질 않았고 계속 많이 생겼다가 살짝 괜찮아졌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약은 없었고, 좀 코로나 때는 텅텅 비고 아주 좀 분위기가 쌀벌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비어있는 곳들도 있고 해가지고 요 정도만 아이들 걸로 먹이고 있고, 그 에드빌 추어블루 주니어 이거는 한국에서 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아이 애기였을 적에 키울 적에 미국에서 항상 요거를 사갖고 가서 좀 급할 때 하나씩 먹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비약으로 그냥 이 정도만 사놓고 지금은 이 약 종류를 이만큼 막 쌓아놓고 그러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되도록이면은 좀 이제 줄여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에드빌을 좀 달고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에드빌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고 나이트 에드빌도 있어요. 그러면 밤에 잘 때 그걸 먹고 자면 아침에 좀 괜찮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해놓고, 아이는 열이 좀 있었어 가지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먹였어요. 하루에 먹어야 하는 용량은 절대 초과를 하면 안 되고 번갈아 가면서 먹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계열의 약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 미국 가정에서 어떤 거를 구비해 놓고 상비해 놓고 먹는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딱 사서 이렇게 먹는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주로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고 딱 저는 요 정도만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프로바이오틱하고 비타민C, 징크, 그 다음에 비타민 D, 그리고 요거는 옵셔널로 제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시 다 찾아보고 본인의 어떤 지병이 있거나 드시는 약이 있거나 그러면은 또 따져보고서 그 주치의하고 상담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코로나 때 잠깐 좀 먹었었던 거고, 아이는 비타민 D를 하나만 먹이거나 아니면은 멀티비타민인데 특정한 성분이 조금 더 첨가가 된 거를 하루에 하루 용법에서 한 반의 반 정도 아주 적게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신선한 식품을 많이 먹는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끔 해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한번 걸렸다가 나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겨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더 힘이 생기고 더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언젠가는 이게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독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독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코로나도 변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떠한 하나로 묶거나 아니면 분류하거나 하기 굉장히 지금 밝혀진 게 없는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하면서 가족 모두가 위생과 건강을 챙기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너무 많은 보충 보충식 말고 좀 간단한 비타민 C와 요 정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주치의와 꼭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것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누가 권유해 주는 거나 아무거나 사서
용법대로 좋으니까 그냥 먹고 그런 것보다는 아이의 그 건강 상태를 엄마가 잘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든 영양 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보시고, 저는 이거를 크게 사진을 찍거나 프린트를 할 때도 있어요. 가끔씩 프린트를 좀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프린트를 하거나 해서 동그라미도 쳐가면서 여기는 비타민 D가 얼만큼 있고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서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부담이 없을 정도로 정말 조금 아주 안 먹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로, 아이들은 그런 정도로만 먹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거 소개해 드렸는데 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간단한 비타민으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요.